일주일 전과 같은 시간, 꼭 일주일 만에 그것도 오후 8시 30분 언저리에서 같은 장소, 경주에서 강한 지진. 더 큰 지진이 올 것이 아니냐라는 트라우마에 온 국민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제 지진 상황 살펴보시죠. 포항 창포동의 한 대형 마트에서 규모 4.5의 지진 때문에 마트 전체가 흔들리는 장면, 식료품들이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포항 주민들이 집 밖으로 하나둘씩 나와서 불안한 마음으로 넓은 공터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장면, 그리고 부산에서 사직구장 롯데와 넥센 경기 중에 이같이 중계 카메라가 흔들리는 지진 때문에 던지는 투수와 받는 포수도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부산 시민의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집안에 있는 시계가 지진 여파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부산뿐만 아니라 인천과 서울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산 원전이 있는 원전 앞바다에서 저렇게 강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장면, 역시 지진으로 인한 현상이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택 균열 등 지진 관련 피해 신고가 어제만 해도 총 12건이 접수가 됐고, 서울의 당산동에서도 이렇게 일반 주택이 가구들이 흔들리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됐습니다. 꼭 일주일 만에, 그것도 같은 시간 8시 32분, 33분에 발생한 두 번의 강한 지진. 과연 이것이 지난번 지진의 여진일 뿐인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대지진의 전조인 것인가?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준비한 출력물을 살펴보시죠. 규모 4.5 경주 또 지진, 끝나지 않은 지진 공포 언제까지? 12일 8시 32분, 19일 8시 33분,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이게 정 의원님, 그저 우연의 일치입니까? 기상청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어저께 발표에서도 여진이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본진 이후에 약 350여 차례에 걸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진으로 볼 근거가 높고요. 또 여진으로 볼 수 있는 판단의 근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진앙화, 이번의 지진이 지난번 지진과의 진앙과 거의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여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단순한 여진으로 볼 것은 아니다. 예컨대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로 보면 여진의 가능성이 높지만 본진이 다른 단층을 건드리면서 새로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 예.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진이 잦아지면서 단층에 누적된 충격이 또 다른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러니까 아직은 단정하기가 어렵고요. 또 알 수 없는 게 미리 여진이냐 또 대지진의 전조인자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은 끝나봐야지 아는 거다. 예.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지난번 5.8의 강진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열심히 파악 중인 상황인데, 거기에 또 한 번 4.5의 비교적 강한 여진이 같은 시간에 겹쳤다. 이거를 김병민 전 의원님, 그저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만 보고 안심하기에는 오히려 위험할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난주 오늘이죠. 지진이 발생했을 때 더 이상의 지진이 없을 거다라는 식의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돌직구쇼에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진은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결국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그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진이 발생하고 난 뒤에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예측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대비가 좀 무방비사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같은 비슷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한다면 거기서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일주일 전과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충분한 대비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또다시 먹통이 돼버렸죠. 그리고 긴급 재난 문자가 제때 발송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늦게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어저께 저도 8시 30분을 전후해갖고 지진이 발생하고 난 뒤에 바로 긴급하게 재난방송을 틀어서 봤거든요.
근데 그 상황들이 지켜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이거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는 건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건지,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차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들을 알려주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될 단 하나의 곳, 바로 정부입니다. 근데 정부의 특히나 국민안전처는 어제 재난 현장에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게 많은 국민들을 좀 아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여진이냐 아니면 대지진의 전조 증상이냐. 강한 지진 이후에는 더 큰 지진이 찾아온다. 이것이 정확히 학술적으로는 증명은 안 됐지만 지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 중에서 유력한 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출력문의 내용도 마저 살펴보시죠. 같은 요일 같은 시간 우연의 일치인가에 이어서 전문가들은 여진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게 여진이 아니라 더 큰 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지구환경시스템학과의 홍태경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8 지진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단층에 지금 추가 응력을 가했기 때문에 별개의 지진으로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별개의 더 큰 지진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선창국 박사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후에도 여진 계속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본진이고 12일 5.8은 전진이 되는 것이다. 말씀드린 순간 신동진 롯데그룹 회장이 예정보다 일찍 검찰에 출두를 했는데 일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의 수사에는 손실이 겹쳐하겠습니다. 네, 횡령 배임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건설 300억 비자금 조성 지시하셨습니까?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일과 횡령 탈세 혐의와 관련해 개입하신 사실 있으세요?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케미칼 소속 사기 당시 대표님 넘어가십니다. 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모든 것을 소명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검찰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관련된 내용 저희가 다뤄보겠고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선창국 박사의 내용을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후에도 여진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5.8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그렇게 되면 5.8이 전진이 되고 앞으로 찾아올지도 모를 그 지진이 본진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이 칼럼? 네, 그 지난 4월에 일본 구마모토에서 있었던 지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난 4월 일본에서. 일본 구마모토에서 그때 4월 17일 날, 4월 14일 날 지진이 있었습니다. 6.5 규모인가 그렇게 지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뭐 본진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사람들이 집으로 귀가를 했어요. 근데 이틀 뒤에 7.3 규모의 더 큰 지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4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그 이후로 소위 말하는 전진, 본진, 그리고 여진이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진이 계속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그 여진이 사실은 본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싶어서 일본 정부에서는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본진이고 앞으로는 계속 여진이다 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안도감을 심어줄 텐데 사실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아까 그 박사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금 일어난 지난 10일 날 일어났던 그 지진과 별개로 또 다른 어떤 단층의 어떤 그 응력이 작용해서 또 다른 지진으로 또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의원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라오셨는데 부여에도 5.8 강진 때 지진을 느꼈다라는 분들이 많았죠. 저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두 번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네. 깜짝 놀랐는데 아마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는 사실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하는 그런 낙관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런 지진을 당하고 보니까 더 당황스럽고 사실 정부나 전문가들이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덜 돼 있는 것도 사실인데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정부도 처음 당하는 일이다 보니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걱정을 안심으로 돌리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번 지진과 관련한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아니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아직 그 한반도에 있는 단층의 숫자나 그런 현황 같은 것도 제대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기에 더한 문제이고요. 사실 좀 먼 이야기 같습니다만 우리 1000년 전쯤에 우리 한반도에 지금 경주에서 마침 보면 거기에 그 불국사나 그다음에 첨성대에도 그 내진 설계가 돼 있다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 이야기 있는데 다시 말해서 불국사 이 벽을 보면은요, 이게 돌이 이렇게 중간중간 튀어나오게 설계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돌못이라고 그래가지고 1000년 전에도 지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규칙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번에도 첨성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화면에서 보았는데 그 위에 얹어 있는 그 정자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꽂혀 있는 비녀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첨성대를 유지시켜주는 내진 설계다. 1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도 우리 대비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지진이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비해야 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런 학문적, 업적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어떤 것들도 축적을 좀 해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안전처를 지금 우리 김병민 대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민안전처가 세월호 이후에 생기면서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 확실히 다른 어떤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에 출발을 했는데 사실은 문자 메시지 하나 발송하는 거 이런 거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국민을 안심시켜주는 국민 안심처가 되어야 할 국민안전처가 오히려 국민들이 이 정부를 걱정하는 국민 걱정처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걱정처가 돼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 좀 당황하지 마시고 정부나 국민이나 이제 우리가 한반도가 지진에서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그렇게 차근하게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 인식을 중요하겠다. 바꿔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송강훈 변호사님 오늘 화요일의 남자로 함께 해주셨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지난번 일주일 전 5.8 강진 이후에 SNS를 중심으로 그때 당시에는 괴담이 돌았습니다. 특히 경주와 포항, 부산 일대에 괴담이 돌았었는데 일주일 안에 이에 못지않은 강진이 올 것이다 라는 괴담이 돌아서 그때 우리 정부에서 그런 괴담 확산하지 마시오. 여지는 수백 차례 이후 끝났습니다. 라고 선을 그었는데 꼭 일주일 만에 마치 괴담의 내용이 사실인 듯.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미리 이제 꺼내셨는데. 그렇습니까? 예, 내가 티벳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티벳이요? 네. 우리가 한 10몇 년 전에 티벳하고 중국하고 독립 문제가 있어가고 굉장히 티벳이 세계적인 이슈가 됐을 때. 예. 이제 달라이라마하고 관련해서. 그때 티벳을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한두 명이었어요. 근데 일본은 몇 명인지 아시나요? 그때 한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인구는 거의 좀 비슷하고 좀 조금 많은데 의외로 자세한 그런 우리가 관심 안 갖는 또 돈이 안 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한 200배 차이가 났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왜 엉뚱하게 하느냐면은 지금 나한테 질문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전문가들 나오셔갖고 여진이다, 본진이다, 어떻게 된다 하시는데 그 전문가들 나는 어느 실력인지 나 그게 좀 의심이 돼요, 사실. 전문가들의 실력이 의심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단층 지도라고 해갖고 그 OECD 국가는 다 있는데 우리만 유일하게 없거든요. 밑에 땅이 어떻게 돼 있어갖고 어느 구석에서 어떻게 지진이 났는지 그 지도 우리는 한 30년, 40년 설사 지진이 안 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한반도에 단층 지도가 없다. 네. 그럼 어떤 근거에서 지진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근거에서 어떤 샘플링 갖고 그걸 본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점에서는 굉장히 석연치 않아요. 지질학과는 꽤 많을 것 같은데 정작 지진을 공부하고 수십 년 연구하신 학자나 또는 실무 연구가 있나요? 나는 그거 오히려 묻고 싶어요. 맞나요? 연구 풀이 있느냐?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해서 그 안전처나 정부나 또는 지자체에서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거에 대해서 예측이나 또는 준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나는 그게 굉장히 근본적이고 굉장히 걱정되는 대목이에요, 사실은요. 예. 네. 우리 오늘 보면은 그 히라타 일본 지진조사위원장 인터뷰가 동아일보에 실렸어요. 일본의 지진의 권위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제 지진에 대해서 이제 분석도 있지만은 그 한국도 역시 한반도도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와 함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 활성 단층에 대한 지도나 내진 설계에 대해서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일본 같은 경우도 95년 한신 대지진 이후에 10년 동안 활성 단층 지도를 모두 조사했더니 2,000개가 있었답니다. 예. 그 중에서 100개가 규모 7.0의 지진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활성 단층 지도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단층을 하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할 때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냐 아니냐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샘플링한 거 몇 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얼마나 드냐 하고 제가 봤더니 40억 원입니다, 연간. 40억 원.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지금 1년 예산이 400조가 넘는데 1년에 단층 지도 조사하기 위해서 40억 원 못 씁니까? 예. 이건 정말 인식 부족이다. 정부의 정말 그 어떤 마인드 부족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의 안전 그 어떤 훈련 이것도 필요하지만 단층 지도부터 좀 제대로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